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프린트 5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내용,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 뭐 공부했죠? 그쵸. 강화도 조약, 조선책약, 조미 수어통상조약, 이 내용들을 공부했죠. 그죠? 이렇게 공부했던 개념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프린트로는 6페이지예요. 프린트 6페이지고요. 사실 이 강화도 조약이랑 조미수어 통상조약 이 부분이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냐? 내신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여전히 단골 출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연습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표적인 유형 몇 개만 풀어드릴 거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이 배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죠. 저랑 여러분들은 1번, 3번, 6번, 5번 이렇게 4개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4개의 문제만큼은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고민해보고 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풀이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볼게요. 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자료 분석이죠. 이 다음 조약이 나타내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제1조. 조선은 뭐래요? 자주국이래요. 그리고 누구랑 평등하대요?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대요. 이거만 보면 바로 알아야죠. 이거 어디에 나온 조약이야? 그치, 강화도 조약이지. 그러니까 이거 다음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즉, 이 문제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조약문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쌤이 그랬죠. 강화도 조약에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양의 탈을 쓴 늑대. 일본이 겉으로 내세운 이 조약문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속에 담겨있는 일본의 본성, 그 양털 속에 숨겨져 있는 늑대 같은 침략적 본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1조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하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진짜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주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중국, 청나라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 조선은 너희랑 남남이야. 더 이상 너희한테 조공바치던, 너희한테 형님하던 그런 너희 꼬봉이 아니야. 이제 너희랑 조선은 남남이니까 우리가 조선에게 뭔 짓을 해도 너희 청나라는 조선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청나라야 간섭하지 마라. 청나라의 간섭을 없애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4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2곳의 항구를 개항해서 일본인이 와서 장사하도록 허락하네. 일단 이 부산 이외의 2곳이 어디예요? 부산과 함께 인천과 원산을 개항하라고 했었죠. 경제적인 부산, 정치적인 목적의 인천, 군사적인 목적의 원산. 그리고 여기서 일본인이 뭐 할 수 있게? 통상할 수 있게. 이거 뭐라 그랬죠? 내지 통상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정해진 구역, 부산, 인천, 원산에서 정해진 구역에서만 일본인이 장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상으로는 내륙지방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7조. 조선국의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뭐하래?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대? 측량할 수 있대. 이거 해안 측량권 얘기였죠, 여러분들. 해안 측량권. 10조.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범한 잘못은 일본인 관리가 심판한다. 이거 뭐야? 그치? 일본인이 와서 조선인을 죽여도, 조선인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심판할 수가 없다. 일본인은 일본의 법으로 심판한다. 치해법권, 다른 말로는 영파재판권이었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 언제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로 들어와 볼게요. 1번. 일본에게 무슨 대우?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대.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 VIP, 자동 패치, 자동 업그레이드. 이거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에선 최혜국 대우가 나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최혜국 대우는 강화도 조약에선 등장하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이 최혜국 대우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언제예요? 그죠? 미국이랑 맺었던 조미수어 통상조약. 여기서 미국이 가장 먼저 가져갔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공령이랑 관세권을 받아오면서 일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건 맞아. 다만 이 강화도 조약이랑은 관련 없는 거예요. 최애국 대우는. 이거 이후에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일본에게 우리가 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최애국 대우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 최애국 대우는 미국이 가장 먼저 가져갔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2번,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의의였죠. 맞고요. 3번, 청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했다. 그죠? 청나라가 늘 조선을 이제 동생처럼 꼬봉처럼 부려먹던 거. 조선이 맨날 청나라에게 조공 바치고 청나라는 조선을 이제 끌어주는 그 둘 사이의 그런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죠. 1조에서. 4번, 부산 등의 일본인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맞는 얘기죠? 지금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해서 거기서 일본인이 장사하고 생활하도록 거류지가 설정된 겁니다. 맞는 얘기죠? 이거 제가 왜 이거 틀렸다고 했죠? 청이 조선에 부인한 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1조에서 잘못 체크했어요. 자, 5번.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인을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으로 심판한다. 여기 10조에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걸 고르라니까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강화도 조약의 겉에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속에 숨겨진 속뜻을 알아야 되고 최애국 대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강조했던 내용이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번이 끝났고요.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문제. 3번. 자, 다음 조약의 체결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래요. 그럼 역시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다음 조약이 뭔가 이 자료를 분석해야겠죠. 그죠? 봅시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오는 어느 나라 상인? 미국 상인. 그러니까 그럼 누구랑 맺은 조약일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뭐를 지불해야 한대요? 관세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미국이랑 맺은 조약이고 미국에게 우리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거. 이거 뭐였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여러분들. 즉 이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물건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관세에 대한 권리를 얻어온 거였죠. 관세 자주권. 이게 강화도 조약이랑 큰 차이라 그랬죠.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는 일본의 제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매겼죠. 무관세.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침탈을 당했는데 미국이랑은 우리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겁니다. 와, 이렇다고 여러분들 좋아할 게 아니라 그랬죠. 국제관계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미국에게 뭘 줬느냐? 본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줄 경우 이와 같은 권리나 특혜는 누구한테도 우리 미국의 관민과 상민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즉 우리한테 안 준 거, 우리한테 준 거보다 더 좋은 권리를 다른 나라에게 주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자동 패치, 자동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 이게 바로 뭐였죠? 불평등 조약의 끝판왕 최애국 대우. 일본도 강화도 조약에서 못 가져갔던 거 미국이 제일 먼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러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진 배경이 뭐예요? 우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이랑 이런 조약을 맺었죠? 그쵸, 여러분들. 무슨 책?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와서 그래서 맺은 거잖아. 조선책략이 뭔데? 이름은 조선책략.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려준다는 조선책략이지만 실제로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쓴 책입니까? 그쵸.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이 청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조선과 미국을 소개팅 시켜준 거였죠. 왜 우리가 미국이랑 만나는 게 청나라에게 이득이 됐죠? 당시 청나라의 목적이 뭐야? 미국을 조선에 끌어들여서 누구랑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하는 거였죠.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죠? 조선은 누구 말 듣는 나라다? 그래, 우리 청나라 말 듣는 나라다. 강화도 조약 맺은 걸로 일본 말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원래 조선은 우리 말 듣는 우리 꼬봉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 목적 아래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쓰이고 이 책이 들어오고 청나라의 알선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소개팅을 맺은 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죠. 제가 엄청 강조했었죠, 여러분들. 스토리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보면 항상 이래요. 다음 조약, 다음 자료. 여러분에게 자료를 분석하게 하는 거죠. 자, 봅시다. 1조. 일단 조약이 뭔지 분석해야겠네요. 만약 조약을 체결한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 그 우위를 표한다. 즉, 이거는 뭐야? 조약을 맺은 국가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힘들면 다른 나라가 뭐 해주자는 거야? 도와주자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껴들어서 어떻게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 이게 바로 뭐? 거중조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고 하는 이 거중조정이 들어간 조약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강조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우리가 미국한테 관세의 자주권과 이 거중조정을 얻어서 고종이 감동해가지고 최국 대우도 주고 시해복권도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나오네요. 이거 얻은 대신에 우리가 준 거. 조약을 체결한 뒤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적으로 땡땡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이거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패치,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로 대접해주겠다. 최애국 대우. 이거 어디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미국이랑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잖아. 미국이죠. 자, 결국 이 문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1번.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을 허용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강화도 조약 때도 그렇고 그 당시 외국 상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개항장, 우리가 열어준 항구 내에서만 장사를 해야 되는 거류지 무역이었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제한이 풀리고 외국 상인들이 내륙 지방으로 마음껏 들어오느냐? 나중에 배울 청나라랑 맺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있어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과 민간인이 바다와 육지에서 맺은 무역에 관한 조약. 이때부터 외국 상인들이 그 거류지를 벗어나서 내륙 지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아니에요. 2번, 수출입에 뭐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지, 관세. 우리가 드디어 관세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중요한 내용이었죠.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여러분 이거 외국이라는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걸 고를 수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다른 나라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누구랑 맺은 거야? 일본이랑 맺은 거잖아요. 얘들아, 일본도 외국이야. 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서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 그러면 맞는 복이에요. 미국은 서양이니까. 하지만 외국, 우리 조선을 제외하면 다 외국이잖아. 그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일본도 외국이야, 여러분. 이거 말장난인데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건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여러분들. 내 말 이해하죠? 자, 4번. 조선에서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했다. 이건 좀 약간 여러분 교과서 바깥 지식인데 이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한 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우리가 나중에 미국이랑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고 나서 다른 서양 세력이랑도 이제 막 조약을 맺잖아요. 그 중에서 프랑스랑 조약을 맺을 때 이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해줍니다. 프랑스는 종교의 나라야. 생각해봐. 병인 연료가 왜 일어났어?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났잖아. 병인박해 때 우리가 누굴 죽였죠? 프랑스 그 선교사들을 죽였잖아.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전쟁까지 한 애들이에요. 프랑스는 굉장히 종교, 그 천주교에 대한 그 마음이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프랑스랑 맺은 거에 나옵니다. 개항장에서 외국 화폐의 통용을 처음 허용했다. 여러분, 외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강화도 조약에 나오잖아.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환전할 필요 없다. 이거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2번이죠, 여러분들. 2번.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일단 이런 거중조정과 최애국 대우라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거고, 사실 여기서 좀 더러운 함정은 이거죠. 말장난 같은. 여러분이 흔히 외국이라 그러면 서양과 동요로 생각하는데, 외국은 조선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외국이에요. 서양이라고 굳이 단정 짓지 않는 한. 그러니까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실제로 수능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피눈물을 흘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5번 문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방금 저랑 이제 공부하고 풀었던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가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뭔지 나가 뭔지 분석해야겠죠. 자, 가.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거 딱 보는 순간 뭔지 알아야 돼. 가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알아야 돼. 강화도 조약. 이건 그 중국 간섭을 배제하는 거였죠. 청나라 간섭을 이제 막는 거. 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 지정한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게 조선과 관계되더라도 모두 누가 심판한다? 일본이 심판한다. 이거 뭐야? 이거 치외법권, 다른 말로는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가는 강화도 조약이고, 나는 뭡니까?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 인민과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 영사관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서 누구 법대로? 미국의 법률대로 체포하고 처벌해라. 이게 똑같은 거죠, 치해법권. 이런 미국에 대한 치해법권을 규정한 조약이 바로 뭐죠? 그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었죠. 우리가 미국한테 치해법권을 준 이유는 우리가 뭘 받았으니까? 관세에 대한 자주권과 거중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 나오죠?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황선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뭘 내야 돼? 관세 내야 돼. 관세 자주권을 우리가 얻었죠. 봅시다.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의 거중 조정,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자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이 거중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이게 조미수 통상 조약이죠. 이것 때문에 고종이 미국한테 완전 반했다고 했었죠. 캡틴 아메리카 짱짱맨 이러고. 자, 2번. 강화도 조약에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나라 조선에 일본 상인뿐만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계기는 이모군란 이후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과 맺은 제물포 조약. 여기서 규정되는 내용이야. 나중에 배울 거예요. 3번. 조미수 통상 조약은 무력 시위의 결과로 체결됐나요? 아니죠, 여러분. 무력 시위로 깡패처럼 무력으로 휘둘러가지고 맺어진 조약은 뭐야?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 조미수 통상 조약은 그런 과정 없어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체결됐습니다. 누구의 알선? 청나라가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두 나라, 우리 조선과 미국을 소개팅 시켜주었죠. 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조미수 통상 조약.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거 여러분,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누구랑 맺은 거야?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5번. 가와 나. 지금 여러분들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가와 나.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을 파견했다.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이런 엉망진창의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개선해보고자 조선에서 일본에 보낸 외교관이 누구였죠? 후신사라 불렀던 김홍집이었죠.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이 일본에 보낸 외교관을 후신사라 불렀고, 그때 파견된 게 김홍집. 얘가 얻어온 책이 조선 책략이었죠.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고 나서 미국에게 감동을 받아서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조미수 통상 조약 이후에 미국에 파견된 외교관 겸 유학생이 바로 뭐였어요? 포빙사였죠.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정답이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후신사, 조미수 통상 조약 이후에 포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단 그 조약문을 보고 이게 강화도 조약인지 조미수 통상 조약인지 알아야 되고,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의 그 특징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넣어두시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가 수능에서는 출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좀 뻔해서 약간. 하지만 여전히 내신과 한능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